비싼 눈 영양제가 여러분의 눈을 지켜줄 거라고 지금도 믿고 계십니까? 아침마다 식탁 위에 영양제 통을 줄 세워놓고 이건 눈, 이건 혈관, 이건 기억력이라며 하나씩 챙겨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눈이 좀 침침해지면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면서도 약국에 가서는 제일 먼저 루테인부터 찾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믿어왔던 그 안심을 조금은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싼 눈 영양제를 꾸준히 먹고도 정작 눈 건강이 가장 중요한 시간을 조용히 놓치고 계신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그냥 지나치신다면 앞으로 몇 년 뒤 그때 왜 그냥 넘겼을까 하고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약값 수십만 원보다 훨씬 중요한 눈 건강의 골든타임을 오늘부터 직접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이후 건강의 방향을 차분히 다시 짚어드리는 건강우물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노후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눈과 뇌를 지키는 정보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선생님, 영양제는 열심히 먹고 있었어요. 바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한쪽이 늘 무거워집니다. 지난 봄 73세 김순옥 어르신이 따님 손에 이끌려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글자가 자꾸 뿌옇게 보여요. 이 어르신은 3년 넘게 비싼 루테인 영양제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드셨습니다. TV에서 좋다니까, 자식들이 사다 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병원은 괜히 걱정될까봐, 괜히 큰 병 나올까봐 미뤄 두셨습니다.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이미 많이 진행된 백내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영양제를 먹고 있다는 이유로 눈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모른 척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눈 건강은 약병이 아니라 아침 습관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그 습관 하나가 시력뿐 아니라 뇌졸중, 당뇨, 치매의 위험까지 함께 낮출 수 있다는 사실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눈 건강의 진짜 골든타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눈 영양제 먹고 있으니까 이 정도 침침한 건 괜찮겠지. 하지만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생각이 바로 눈 건강의 골든타임을 가장 빨리 놓치게 만드는 착각입니다. 루테인, 결코 나쁜 성분은 아닙니다. 문제는 루테인이 만능인 것처럼 믿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루테인은 황반이라는 눈의 특정 부위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보조 성분입니다. 즉, 이미 황반 변성이 있거나 의사의 판단 아래 필요한 분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눈에 좋다니까 모든 눈병을 막아주겠지. 아닙니다. 루테인은 백내장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녹내장을 되돌리지도 못합니다. 이미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기 시작했거나 안압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도 루테인은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나는 관리하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영양제를 먹고 있다는 이유로 검진을 미루고 생활 습관을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이건 마치 경고등이 켜진 자동차에 방향제만 달아놓고 괜찮겠지 하고 계속 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국내 안과 통계를 보면 백내장과 녹내장 환자의 상당수가 초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시야가 눈에 띄게 줄어든 뒤에야 병원을 찾습니다. 왜일까요?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눈은 참을성이 너무 좋은 기관입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씩 보이는 세상을 지워갑니다. 여기에 요즘 환경은 눈 노화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어두운 방에서 불 끄고 화면 보기, 엎드린 자세로 뉴스와 영상을 오래 보는 습관, 이 행동들이 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불을 끄고 작은 화면을 볼 때 눈은 무리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 과정에서 수정체는 더 빨리 탁해지고 안압은 서서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영양제를 먹고 있으면 이 모든 위험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도 몸에 좋은 거니까 안 먹는 것보단 낫겠지. 그 안심이 바로 문제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것입니다.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눈 건강은 나중에 몰아서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에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의 눈 상태를 결정하고 그 하루가 쌓여 10년 뒤 시력을 만듭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비싼 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부터 누구나 할 수 있는 습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 하나가 눈뿐 아니라 뇌와 혈관까지 함께 지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 건강을 생각하면 무엇을 더 먹을지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아침에 눈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은 아침에 어떤 영향을 먼저 받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피로도와 선명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처방은 비싼 알약이 아니라 아침 공복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 이 시간이 눈 건강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몸은 흡수할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고 눈과 뇌로 가는 혈류도 서서히 깨어납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넣느냐가 하루를 결정합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케일, 당근, 사과, 이 세 가지를 아침 공복에 함께 드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각의 성분이 아니라 이들이 함께 작용할 때 만들어내는 자연의 시너지입니다. 먼저 케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일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자연 상태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영양제 한 알에 들어있는 단일 성분과 달리 케일 속 루테인은
항산화 성분들과 함께 작용합니다. 이 조합은 눈의 황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해주고 눈이 받는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 어로 전환됩니다. 이 비타민 어는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볼 때 필요한 로놉신 생성에 직접 관여합니다. 아침에 눈이 유난히 뻑뻑하고 초점이 잘 안 잡히는 분들, 이 성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단맛을 내기 위한 재료가 아닙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은 장 환경을 부드럽게 정리해주고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케일과 당근이 눈으로 가는 길을 사과가 정리해주는 셈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알약 하나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자연의 조합이 완성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냥 씹어 먹으면 안 되나요? 물론 씹어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눈 건강을 위해서는 부담 없이 흡수할 수 있도록 주스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한 컵 천천히 마셔 보십시오. 속이 불편하지 않고 눈이 서서히 깨어나는 느낌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 루틴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영양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침에 이 한 컵을 마시는 순간 여러분은 눈을 위해 하루를 의식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낮 동안이 스마트폰 사용, 자세, 눈 휴식까지 자연스럽게 바꾸게 만듭니다. 눈 건강은 한 가지 행동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침 공복 습관은 그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을 만들어도 단 두 가지 행동이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은 너무 익숙해서 위험하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는 불을 끄고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방은 어둡고 손에는 작은 화면 하나, 조금만 보다가 자야지. 이 말이 매일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두운 환경에서 작은 화면을 보면 눈은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초점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때 수정체는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이 긴장이 반복되면 수정체는 서서히 혼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백내장이 조용히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안압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화면을 오래 볼수록 눈 안의 압력은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 안압 상승이 지속되면 녹내장이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무서운 점은 이 모든 과정에 통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은 아프지 않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아직 잘 보이니까, 뉴스만 보고 자니까. 그 안심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시야 한쪽이 비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엎드린 자세로 화면을 보는 습관입니다. 소파에 엎드린 채, 바닥에 누운 채, 고개를 숙이고 오래 화면을 보는 자세. 이 자세는 눈과 목, 뇌로 가는 혈류를 한꺼번에 방해합니다. 특히
엎드린 상태에서는 눈으로 가는 정맥순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눈 안에 불필요한 압력이 쌓이게 되고 시신경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시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무서운 병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영양제는 먹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성분도 이 두 가지 습관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영양제는 도와줄 수는 있어도 습관이 만드는 손상을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 건강은 더하는 싸움이 아니라 빼는 싸움입니다. 무엇을 더 먹느냐보다 무엇을 끊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불 끄고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 엎드린 자세로 화면을 보는 습관, 이 두 가지만 끊어도 눈은 회복할 여지를 얻게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 루틴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침에 넣은 좋은 영양이 낮 동안 헛되지 않습니다. 아침 공복 루틴을 시작하신 분들 중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 몸에 좋은 건데 한꺼번에 먹으면 더 좋지 않나요? 하지만 눈 건강에 있어서는 이 생각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눈은 성분보다 순서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같은 영양이라도 언제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 공복에 케일, 당근, 사과를 주스로 드셨다면 그 다음은 조금 쉬어주셔야 합니다. 최소 30분입니다. 이 30분 동안 몸은 방금 들어온 지용성 영양소들을 흡수하고 눈과 뇌로 천천히 보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 시간을 무시하고 곧바로 다른 음식을 밀어 넣으면 영양소들은 서로 부딪히며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두 번째 루틴은 시간차 섭취입니다. 케일 주스를 마신 뒤 30분 후 블루베리 요거트를 드셔 보십시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눈의 모세혈관을 부드럽게 보호해주고 야간 시력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밤에 불빛이 번져 보이는 분들께 유익합니다. 요거트는 장 환경을 안정시켜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나눠 먹는 것만으로도 눈으로 가는 영양의 효율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 눈에게 쉼을 주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눈이 쉴 틈이 없으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20-20-20 규칙입니다. 20분 동안 화면을 보셨다면 20초 동안 6m 이상 떨어진 곳을 바라보십시오. 이 짧은 휴식이 눈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초점 조절 능력을 회복시켜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주 눈을 쉬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눈은 길고 거창한 휴식보다 짧고 잦은 휴식을 더 좋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눈을 비비지 마십시오. 눈이 피곤할수록 손이 먼저
눈으로 갑니다. 하지만 눈을 비비는 행동은 각막에 미세한 손상을 주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온찜질을 권합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눈을 가볍게 덮어주면 눈 주변 혈류가 개선되고 눈물막이 안정됩니다. 이 습관은 특히 아침과 잠들기 전에 효과적입니다. 눈 휴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눈을 오래 쓰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관리입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73세 김순옥 어르신이 하루 일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말로만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73세 김순옥 어르신이 하루 일과입니다. 특별한 운동도 비싼 식단도 없습니다. 그저 습관의 순서만 바꿨을 뿐입니다. 아침 6시 30분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찾지 않습니다. 창문을 열고 자연광을 잠깐 눈에 담습니다. 이 짧은 행동이 뇌와 눈에게 아침이 왔다는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곧바로 아침 공복 루틴입니다. 케일, 당근, 사과를 미리 손질해 둔 것을 주스로 만들어 한 컵 급하게 들이키지 않습니다. 천천히 마십니다. 김순옥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 싶었어요. 근데 속이 편하더라고요. 주스를 마신 뒤 바로 아침밥을 드셨을까요? 아닙니다. 30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베란다에서 화분을 보며 눈을 멀리 둡니다. 이것이 눈에게 주는 첫 휴식입니다. 30분 후 블루베리 요거트를 소량 드십니다. 그날의 첫 음식이 눈과 뇌를 위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아침 식사는 평소 드시던 대로 과하지 않게 드십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더 먹느냐가 아니라 이미 눈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낮 동안 김순옥 어르신은 뉴스를 보시고 지인과 통화도 하십니다. 달라진 점은 한 가지입니다. 20분 이상 화면을 보지 않습니다. 알람을 맞춰두고 20분이 지나면 창밖을 봅니다. 처음엔 번거롭다고 하셨지만 이제는 눈이 먼저 쉬자고 신호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점심 이후 졸음이 올 때 예전처럼 눈을 비비지 않습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눈을 덮고 5분 눈이 잠깐 쉬고 나니까 머리까지 맑아지더라고요. 저녁이 되면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불을 켜고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습니다. 불을 끄고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잠들기 전 다시 한번 온찜질, 그날 하루 눈에게 수고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이 루틴을 3개월 정도 지켰을 때 김순옥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자가 덜 번져 보여요. 눈이 덜 피곤해요. 기적 같은 회복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입니다. 눈 건강은 한 번에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확실하게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 건강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구조를 바꾸면 몸은 따라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왜 눈 건강이 노년의 존엄성과 직결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눈은 단순히 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눈은 내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고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존의 상징입니다. 시력이 흐려지면 사람은 먼저 외출을 줄입니다. 글을 읽지 않게 되고 사람을 덜 만나게 되고 점점 집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노년의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눈 건강은 나중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아침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약국을 해답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부엌이었고 일상이었습니다. 아침 공복에 무엇을 넣는지, 불을 끄고 화면을 보는지, 눈에게 쉴 시간을 주는지, 이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10년 뒤의 시력을 만듭니다.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개월만 지켜보십시오. 눈의 피로, 뿌연 느낌, 초점이 잡히는 속도에서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침 습관이 바뀌면 혈관이 달라지고 혈관이 달라지면 뇌가 달라집니다. 뇌졸중, 당뇨 합병증, 치매 위험은 이렇게 조용히 낮아집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눈 건강의 골든타임은 영양제가 아니라 습관이다. 지금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케일이 없으면 있는 채소부터, 블루베리가 없으면 눈을 쉬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건 지금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댓글에 단 2글자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실천 혹은 희망, 그 한마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약속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한 번만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부모님, 형제, 자매에게는 약보다 이 정보가 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중년 이후 건강이 방향을 함께 잡아가는 건강우물과 앞으로도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내일 아침을 지키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우물이었습니다. 눈을 지키는 선택, 오늘 여러분이 하셨습니다.